예, 이렇게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주저앉힌 상황이라 다음 타깃이 되고 있는 타다의 대응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타다를 운영하고 계신 소카의 이재응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만에 인터뷰에 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예,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그동안에 인터뷰는? 인터뷰는 네, 그 뒤에 처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오늘 자리가 이재용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 먹고 나오신 자리 같은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긴 시간을 아주 길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또 상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해달라.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하신 다음에 첫 일성이었습니다. 왜 괴롭힌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불법이라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실제로는 저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 지키는 합법 서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고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이제 고발하시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 위협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택시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시장도 다르다, 기준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택시의 수요자하고 타다의 수요자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소카나 타다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주된 예. 고객이고요. 승용차를 택시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택시를 주로 이용하지 않던 택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지 않거나 수용차를 주로 몰던 분들이 예. 저희 소카나 타다를 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예. 지금도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법인에서의 어떤 뭐 임원들이라든지 또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타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예. 그 시장은 택시랑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그렇다면 타다가 없었다면 택시를 이용했을 거 아니냐. 근데 타다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고객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이동의 기준을 높여서 그 기준 높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다라는 운송수단을 쓰게 되신 것이지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은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이동에 있어서 기존에는 자기가 자가 운전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사가 있는 차를 갖다 주로 쓰셨던 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큰 시장인 거죠. 예. 근데 택시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승객을 내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배회하다가 또 영업을 하지 않느냐. 만일에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타고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그다음에 내려준 다음에 배회하다가 연락을 받고 어디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 택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택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예. 뭐 다 떠나서 저희는 배회 영업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앱으로 호출을 하는 거니까 예. 배회를 해도 그것이 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회를 했을 때 배회를 해서 영업이 되는 서비스가 아예 아닌 거죠. 그래서 예. 배회 영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냥 택시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늘 택시 업계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택시를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잡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느냐. 그 왜 카카오에서 왜 하지 않습니까? 네. 호출하는 서비스를 같은 처지 아니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회 영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앱으로 부르는 것은 다 택시도 가능하고 저희도 서비스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배회 영업이라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배회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네. 예.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택시 업계 쪽에서는? 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예. 저희가 택시 시장을 갖다가 아예 잠식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것을 택시와 함께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택시와 함께 간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그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셨으니까 이렇게 고발당하고 그러시니까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뭐 부담이 없진 않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부터 처음 출발 때부터 택시와는 같이 협업할 방안들을 계속 찾아왔고요. 예. 기존에 법인 택시와도 같이 이미 서비스를 오픈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저희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예. 이번에 만든 것은 이제 주로 개인 택시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 이미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같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택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VIP 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타다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뭐 15인승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법인 택시 기사였던 분들도 저희 드라이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이번에 한 거는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 중에서 저희 쪽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예. 저희와 같이 이제 고급 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실 하자. 겁니다. 네. 예. 그 실제로 그러면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호응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호응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 모든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다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변화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에 호응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이 업계의 볼륨을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 덩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다가 지금은 좀 비싼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가 일부가 같이 함께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좀 확장이 되다 보면 택시 비용이 좀 내려갈 여지가 있나요? 그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렇겠죠? 저희는 네. 예. 그래서 좀 내려가게 되면 뭐냐? 그럼 우리는 이 규모도 축소가 된 상태에서 저쪽도 값이 내려가면 우리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진 않을까요? 저는 그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실제로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자율주행 때문이든 또 다른 서비스 예. 때문이건 저는 그것을 저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업종이 어려울 때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고 예. 피해 보시는 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이지 예.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산업 또는 혁신을 갖다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이 말씀에 가장 어쩌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핵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산업의 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막을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생긴다. 근데 그 부분을 사회가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주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분들이 저렇게 굉장히 크게 반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왜 홍남기 부총리 네.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힐 때 기존 산업 여기선 택시가 되겠죠. 그분들이 입는 피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용 대표께서 페북인가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식의 이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힐 때 예. 신산업과 기존 산업 둘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해결책을 내놔라 예. 하는 것은 전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국민의 편익 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결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그 양쪽을 설득하고 또 국민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예. 물론 뭐 표현의 강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신 것 같다. 저 이해관계자 둘을 모아놓고 둘이서 같이 합의를 봐라라고 하는 것은 예.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보는 산업들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보상이나 보호를 해드리는 거고 예. 사회보장을 해드리는 거고 새로운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이건 딴 사람이 피해 보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양쪽을 다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택시 업계 예를 들면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예산 문제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은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택시 회사가 다 가질 뿐이지 실제로 운전기사분들한테는 안 간다라는 문제 지적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보조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그리고 실제 국민 편의가 어떤 것에 국민 편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결정 내릴지가 훨씬 쉬울 것 같고 그 편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전 사회거나 아니면 신산업이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산업이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 타다 같은 데서는 어떻게 같이 분담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 사회적으로 그것을 대타협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 분담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거고요. 예. 잘 된다고 하면 예. 또 그거 말고도 탑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분담금을 더 부과해서 예. 저희 그걸 가지고
택시 쪽에 대한 것도 어떤 보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은 택시와 같이 가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예. 말씀하셨던 문제는 아마 길게 보면 택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좀 축소되는 것들을 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대편에서는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잠깐 얘기 좀 바꾸겠습니다. 기재부 산하에 그게 있었죠.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으셨다가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듣긴 했으나 제가 보기엔 그건 좀 표면적인 이유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진짜로는 왜 그만두셨습니까? 혁신성장 본부장을 이제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예. 저희가 혁신성장에 대를 위해서 이제 기업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생태계를 좀 만드는 것에 예, 좀 예.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정부 내에서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것이 합의가 되더라도 또 그럼 또 국회와의 또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을 잘 그 많은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예. 전 그래서 실제 근데 그건 사실은 들어가실 때부터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으실 때부터 예상을 못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 정부나 또 국회 쪽에서 돌아가는 일은 매우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부의 어떤 정부의 의지를 갖다 좀 믿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예. 의지를 가지고 풀면 다들 같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다 광범위하게 같이 공유되고 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 쪽은 그래도 그것이 잘 공유되고 있었지만 예. 또 이제 국회는 조금 더 다른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제가 잘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 한계를 좀 느껴서 제가 좀 면목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약간 좀 어두운 전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혁신 성장이었잖아요. 그 동력이 그러면 별로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정부에서 의지는 좀 어떤 있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의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혁신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혁신 성장해보지 않은 지가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좀 바뀌지 않으면 기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그것이 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아쉬움이 그만큼 크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 국회가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거의 한 20년 만에 인터뷰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혹시 빼먹은 질문이 있습니까? 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저희가 혁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되어야지 그 혁신의 결과물을 저는 나눌 것이 생기고 그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그다음에 혁신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희 이제 민간에서 좀 합니다만은 그것을 전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 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타다로 운영하고 계신 소카이 대표 이재웅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